네, 이번 주에도 새 후원자가 있습니다. 지연님께서 패트리온 통해서 후원 시작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돈은 잘 모이고 있어요? 네, 잘 모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라는 소문이 있던데. 우리가 초기에 장비들 좀 필요한 게 있어서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제가 일단 저 스스로에게 사채를 끌어서 충당하고 있고요. 한 요번 달 거까지 들어오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 네. 근데 낙교님이 또 뭐 사고 싶어 하시잖아요. 저요? 지난주에도 그 낙균 이야기했지만. 자꾸 장비병이에요. 그쵸. 뭘 자꾸 사고 싶어해. 뭐 캡처보드도 사고 싶어하고 뭐 또 뭐 사고 싶어 하셨죠? 뭐 없는데요? 이러다가 스튜디오도 사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럴까. 근데 막상 잘 안 찍잖아요. 아, 네. 그쵸. 어쨌든 네. 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회사 이야기 잠깐 하나 더 하자면 저희 회사에 꼬젯님이라고 새로 데이터 분석가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블로그 글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같이 일할 데이터 분석가 한 분을 더 찾는다고 한 분? N분을 찾는다고 그래서 꼬젯님이 데이터 관련해서 블로그 글 쓰신 게 꽤 있나 봐요. 그런 글들 통해서 좀 알려주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저희 회사 들어오셨으니까 데이터 함께 분석해 보면서 일해 보실 분은 그 저희 링크 보면서 블로그 글 참고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당근마켓도 구인 중이에요. 그동안 이사 오기 전에는 채용 공고 잠깐 내렸다가 이사 오고 나서 다시 올렸어요. 목요일에 행사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이번 내일이네요. 근데 이제 이거 나갈 때는 이미 그러네. 지나긴 했는데.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하긴 했죠. 그랬나요? 얘기도 했고 트위터에 공유도 했어요. 맞아요. 트위터에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꽉 차서 아마 또 한 번 더 열 것 같긴 해요. 오. 그래서 뭐 인기 좋네요. 서버 개발자, 인프라 뭐 이런 거 다 구해요. 지금 낙교님이 인프라 혼자 하는 힘들어. 이런 거라고 하시면 안 되고 이런 분들 구한다고 아니, 하셔야지. 혼자라니요. 지금 팀원이 5명인데 왜 독박을 씌우시나요? 혼자 고생은 혼자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딴 분들은 또 다른 거 개발하고 있으니까. 아. 팀 이름이 뭐예요, 낙교님은? 네? 플랫폼 팀이라고는 하는데 네. 그냥 부르고 싶은 대로. 낙교님은 정말? 약간 클라우드 엔지니어 미시는 것 같아요. 아. 아니, 그거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미는 거고요. 네. 뭐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CP님은 무슨 팀이에요? 저도 플랫폼 팀. 아, 그래요? 치피님은 CTO 팀? 아. 네, 아무튼 서버 개발자랑 뭐 인프라나 플랫폼 개발 언어 상관없이 많이 뽑고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 루비 잼 이야기가 2개나 있잖아요. 와. 아, 2개나 있었던 건 아니고 연결된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CP가 본 것 같은데 저는 잘 못 봤고요. 뭐 해킹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오. 아 근데 그거 얘기는 아니고 누가 트위터에 그런 얘기를 올렸었거든요. 그 약간 루비 잼에서 투팩터 인증을 활성화를 하고서 잼을 올렸나 봐요. 근데 이제 먹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옆에 마침 루비 커미터가 있어서 해결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먹통이었는지를 보면은 네. 업로드 하다가 그냥 화면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그 커미터가 얘기해 준 게 거기다가 투팩터를 넣으면 된다고. 응? 이해되시나요? 거기다 투팩터를 넣고 엔터를 치니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프롬프트가 잘 안 뜬 거네. 프롬프트를 안 띄운 거겠죠? 개발하다가 이제 약간 중간 단계에서 이제 그냥 나가버려가지고 네. 멈춘 것처럼 나온 거죠. 아. 그게 최근이에요? 최근이 며칠 전? 아 그러면 그 다음에 루비잼 해킹이랑 연결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를 받는 사람은 거의 없었겠지만 이제 투팩터 인증 활성화하면서 잼 관리하시는 분들은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게 강제된 거예요? 강제는 안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강제 안 돼 있는데 저번에 우리 루비카이 갔을 때 CP 안 갔었나? 루비카이 갔을 때 그거 활성화라고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런 게 있었었죠. 그래도 옆에 바로 있어서 해결이 됐네요. 네 그분은 근데 알기가 힘들긴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아 그리고 투팩터 쪽이 좀 안 좋은 게 개발자들이 오히려 쓰기 좀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자동화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투팩터에서 막히거든요. 그래서 기덥도 투팩터를 해놓으면 자동화 뭐를 못 하잖아요 하나도. 그래서 기덥이 그 대안으로 프라이빗 키 같은 걸 따로 만들어줘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자동화할 땐 그거 쓰라 그러는데 걔는 결국 권한이 다 있어. 그쵸. 투팩터를 하는 게 의미가 있나 뭐 싶을 정도가 되긴 해요.
그걸 진짜 못하게 하는 데가 있었잖아요. 애플이 애플 투팩터 장난 아니에요. 애플 네. 투팩터는 우선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공용 투팩터도 아니고 애플 디바이스가 꼭 필요한 투팩터예요. 왜 필요해요? 애플 디바이스가? 그 투팩터는 윈도우나 다른 데서 쓸 수 없는 투팩터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애플이- 인증을 네. 애플 디바이스를 통해서 보내줘요? 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애플 디바이스에 거기에 그냥 팝업 형식으로 뜨고 거기서 허용해줘야 되는데 네. 얘들이 그냥 한 거야. 우선 적용했어요. 애플 아이디 개발자들 거에 다. 그래서 개발자가 잘 돌던 CI가 안 돌아. CI가 딱 돌다가 그러면 또 공용 계정을 쓰니까 네. 저기 공용 컴퓨터에 뜬 거 가서 이렇게 눌러줘야 돼. 내 컴퓨터도 아니고. 아이고. 근데 이제 보니까 그 밑에 조그맣게 써있긴 해요. SMS로 받기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번에 바꾼 거죠. 네, 그나마 네. 있기는 한데 그래도 불편하긴 하죠. 그게 뭐 그러면- 어쨌건 조금 유지는 되는 것 같긴 했었는데 그쵸. 그거는 이제 유지되는 게 아니고 뭐 세션 동안 되는 건데 네. 그래서 비트라이즈라고 좀 iOS랑 안드로이드 쪽에 좀 쉽고 편하게 해주는 유명한 CI 서버가 있어요. 걔네들이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걔네들 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쵸. 지금. 그래서 방법 찾은 게 그 투팩터 인증을 한번 하면 걔네들이 뒤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 세션을 유지시켜 놓는 것 같아요. 30일 동안. 그래서 30일 동안은 투팩터 안 해도 되게. 또 30일 지나면 또 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보안만 생각하고 개발자들 그거 해결 방법을 안 찾아줬죠.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계속 계정이 털리니까 애플이 그럴 만도 해요. 지금 유명 연예인들 아이클라우드 사진 털려가지고 아 그래요? 예 아이클라우드 사진 털려서 뭐 누드 사진 같은 것도 나오고 막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네. 애플도 좀 짜증 났겠죠. 음. 이 다음 이제 루비잼 해킹이라기보다는 아무튼 이거랑 연결이 돼 있는데 그 털렸다는 거는 아무튼 애플 쪽 문제는 아닌 거 아니에요? 그쵸 거의 네. 거의 그래요. 그래서 이제 털리는 게 뭐냐면 관리를 못해서? 저희 회사 관리 못한다기보다는 저도 회사 사람들 오면 원패스워드 설정하고 할 때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다른 사이트랑 비번을 절대 똑같이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한 글자가 됐든 몇 글자가 됐든. 왜냐면 무차별 공격도 아니고 그냥 이거 똑같은 거 그냥 전국의 모든 사이트 대입해보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또 그 인식을 잘 못하죠. 비밀번호인데 이게 어떻게 털리겠어 하는데 그 대부분 계정 털린 거 미국 애플도 그렇고 어떤 허접한 사이트가 어딘가에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웹사이트 그쵸.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그럼 그 사이트 게 털리는 순간 그 비밀번호와 아이디로 모든 사이트에 이제 다 조회해서 네이버나 애플 이런 데가 털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인식을 잘 못하더라고요. 설마 그러겠어 하면서. 그쵸. 그래서 이제 루비잼 이게 스트롱 패스워드라는 이제 루비에선 잼이라고 부르는 라이브러리인데 예전에 뭐 노드 쪽도 뭐 사건이 있었잖아요. 코드에다가 뭐 PR을 보내가지고 뭐 네, 레프트 패드인가? 거기다 했는데 이거는 약간 그거랑은 다르고 루비잼이란 건 루비는 이제 그 잼 서버가 공용으로 퍼블릭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업로드하는 건데 이제 어떤 개발자가 자기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하려고 잼 업데이트를 했어요. 버전이 바뀐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좀 생각이 있는 분이야. 왜냐면 뭐 백워드 그러니까 호환성 유지나 뭔가 바뀌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 버전 바뀐 라이브러리들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체인지 로그 보고 뭐가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대단하신데요? 우리 서비스에 영향이 없는지 보고 아니 저도 업데이트 할 땐 그거 다 보는데 안 보면 좀 그렇잖아요. 잼이 엄청 많잖아요. 의존성에 의존성까지 들어가고 그걸 보는 거죠. 수백 개씩 본다고요? 그러니까 아니 루비잼 업데이트하면 거기 뭐가 바뀌었는지 다 나와요. 바뀐 것만? 네, 바뀐 것만 딱 보면 되죠. 그래서 그걸 봤는데 체인지 로고가 없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라이브러리 만들 때 제가 카카오 푸시잼 뭐 이런 거 만들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체인지 로그거든요. 근데 체인지 로그가 없는 거는 git diff를 떠가지고 확인했대요. 이분은 심지어. 그렇게 막 보는데 이 스트롱 패스워드라는 잼이 있는데 얘는 커밋이 없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분명히 며칠 됐는데. 전에 버전 0.0.7이 올라왔는데 그 코드의 브랜치나 어디를 봐도 커밋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건 결국 루비 잼 서버에만 0.0.7이 올라왔구나 해서 그래 스크립트 언어의 장점인데 그 잼이 소스로 오픈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네. 파이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걸 받아가지고 로컬에서 이제 디프 떠본 거죠. 네. 코드가 뭐가 달라졌나 가지고 봤는데 이상한 게 있어. 딱 봐도 이상한 게 있어.
페이스트 빈에서 뭔가 코드를 받아가지고 아. 에발하고 있는 거예요. 에발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절대. 뭘 한다고요? 왜? EVAL. 이번 네. 문자를 루비 코드로 실행하는 거? 네. 이게 파이썬 쪽에도 그런 거 있죠. 네,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거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해킹당할 그쵸, 위험이 그쵸. 있으니까. 근데 이건 딱 봐도 이상한 게 웹에서 코드를 받아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음. 해가지고 이분이 그거 보고 바로 이제 누가 올렸는지 본 거죠. 루비잼에 누가 올렸는지 봤는데 메인테이너가 아니라 아무도 우와. 활동하지 않는 빈 계정에 올린 거예요. 그 루비잼 새 버전을. 네. 해가지고 해서 메인테이너한테 이메일을 보낸 거죠. 네가 이거 어떻게 한 거냐 그랬더니 15분 만에 답장이 왔대. 내가 한 거 아니고 나 루비잼스 로그인해서 봤더니 그 프로젝트에 내가 권한이 없다. 빠져있다. 네.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제 바로 페이스트빈에 이메일 보내가지고 웹에서 받고 있으니까 그 페이스트빈 계정 그 코드 좀 지워달라고 우선 요청했고, 또 이제 레일즈에 시큐리티 코디네이터라는 직책이 있나 봐요. 루비 온 레일즈 쪽에. 재단 쪽에. 레일즈 레일즈가 쪽인 뭐- 것 같아요. 레일즈 오픈소스 쪽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 예, 메일을 보냈대요. 이 사건에 오. 대해서.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동안 코드를 분석해 봤더니 그 페이스빈 코드 봤더니 이게 원격으로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대요. 그러니까 그거만 실행되면 프로덕션 모드에서 원격으로 코드 실행해서 들어가서 이제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였죠. 해서 25분 있으니까 또 답장이 빨리 와요, 이분들. 낮이었는지. 답장이 와서 그분이 이제 레일즈 시큐리티 코디네이터가 스레드를 생성해서 막 이슈 이야기하고 이걸 보던 루비잼스를 관리하던 사람이 그 루비잼스에는 예전에도 이런 게 좀 있어서 양크드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YANKED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특정 루비잼 버전을 네. 루비잼스에서 지워버려요. 이게 중앙 관리의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산돼 있으면 네. 특히 GitHub에서 소스 땡기는 경우는 이 특정 커밋이 남아있기 때문에 얘가 해킹된 버전인데 다른 사람이 계속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루비잼스 그 양크드 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받으려고 할 때 못 받아요. 그래서 무조건 새 버전을 받게 해야 돼서 예. 그래서 그 문제 있는 버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계정도 잠가버린 거죠. 그리고 원래 메인테이너한테 루비잼스 권한도 줬다고 해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해결은 됐는데,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털렸냐, 루비잼스가 해킹당한 건가? 막 이렇게 했는데 메인테이너가 이제 예측한 거죠. 이게 좀 관리가 안 된 지 좀 오래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이제 레딧에 썼어요. 그 털린 잼 내가 만든 건데 내가 예측해 봤을 때 나는 이제 지금 원패스워드를 쓰고 있는데 내가 원패스워드를 쓰기 전 시점에 2015년 막 이때 루비잼스 비밀번호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사이트에 쓰던 비밀번호랑 똑같이 한 거죠. 그리고 투팩터도 당연히 안 했고 투팩터 최근에 생겼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오픈소스 이거 관리를 안 하니까 그냥 신경 안 쓰고 놔둔 거죠. 그리고 원패스워드에 이제 새로 추가된 비밀번호만 쓰다가 거기 거는 관리를 잘했지만 옛날 거는 이제 굳이 안 바꾸고 놔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사이트 하나가 털려가지고 그 사이트 아이디로 이제 모든 사이트에 이제 로그인 시도해봤는데 딱 걸린 거죠. 거군요. 그래서 루비잼스 그 권한 뺏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패스워드 쓰지만 옛날 비밀번호를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비밀번호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플 아이클라우드나 이쪽이 투팩터 강제하는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네이버도 그러거든요. 네이버 해킹 당했다고 하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네이버가 해킹 당했어. 당할 수밖에 없어. 아니 네이버가 해킹 당할 정도였으면 거의 뭐 전 국민은 유명한 사람 네이버 계정도 다 털렸어야지. 일부만 해킹 당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극소수가. 그러니까 네이버가 해킹 당할 일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고, 근데 네이버가 이제 비밀번호 제약이 너무 심하잖아요. 16자인가 아직도. 그래서 예전에 비밀번호 쓰던 사이트들도 이제 거기서 이제 털렸을 때 문제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렇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다 털리는 거는 다 허접한 사이트에다가 비밀번호 해놓고 큰 사이트도 비밀번호 똑같이 하니까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한국 사이트들이 비밀번호 제약하는 게 이해도 되기도 하고. 근데 제약을 좀 잘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잘 걸었으면 좋겠는데, 그 얼마 전에 좀 약간 돌았던 트위터에서 그 웹게임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게 이름이 유저
In a Face라는 그 웹게임이에요. 유저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가 아니고 네. 약간 뭔가 느낌이 그러니까 UI에 대한 건데 엄청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게임인 거죠. 그래서 입장을 하면 일단 커다랗게 노 버튼이 있고요. 어떻게 입장을 해야 되는지 몰라. 밑에 조그맣게 클릭 여기를 누르면 다음 페이지 넘어간대. 거기를 눌렀는데 안 넘어가죠. 노 버튼을 눌러야지 들어가지고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들어가면 그 뭐 패스워드를 고르라고 나와요. 그리고 위에는 커다랗게 쿠키 관련된 그 또 팝업 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뜨고. 근데 거기에 패스워드 규칙이 있는데 10글자가 넘어야 되고 한 글자가 대문자여야 되고 한 글자는 최소한 숫자여야 되고 한 글자는 또 이메일이랑 이메일에 한 글자를 포함시켜야 되고 또 한 글자는 시릴릭 캐릭터? 이게 뭐죠? 시릴 문자? 시릴 문자를 한 글자를 추가해야 된대. 그래서 사람들이 막 테스트해보다가 시릴 문자가 뭐야? 다 때려쳐. 이렇게 약간 사람을 이제 화나게 해서 유저 인터페이스의 그 부적절함을, 부당함을 알려주는 그런 게임인데 아무튼 그런 게 생각나는 거죠. 우리나라 웹사이트 들어가면 한 글자 대문자여야 되고 한 글자 특수문자여야 되고 뭐 영어 숫자 뭐 하나씩 들어가야 되고 나도 기억 못한다고 무슨 규칙으로 만들었는지. 그렇긴 한데 약간 털리는 관점에서 보면 사이트마다 다 규칙이 달라가지고 똑같은 비밀번호 할 수가 없어요.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할 너무 수 없잖아요. 그거는 되게 큰 문제가 있는데 내가 까먹어요. 그러니까 오픈소스 써야지. 그러니까 약간 네, 그건 그런데 네이버 같은 큰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이 사람들이 계속 비밀번호 똑같이 해가지고 털렸다고 오느니 그냥 뭐 다른 데는 영문자 한자 이상인데 우리가 세자 이상으로 해놔요. 다른 데는 절대 안 쓰는 우리 것만에 추가해놓으면 이 사람은 적어도 우리 사이트 비밀번호는 다르게 해서 그냥 동일 공격에 의해서는 근데 그 벗어날 수 있잖아. 어차피 그 규칙이 알려지면은 엔트로피가 별로 높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소문자가 한두 개 들어간다고 치면은 대소문자 한두 개 바꾸는 거는 수십 개 정도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되잖아요. 브루스포스 공격에 대한 방법이고. 근데 이거는 브루스포스인데 그 브루스포스가 원래 있던 패스워드에서 다시 몇 가지 규칙을 추가하는 거는 개수가 엄청 많지 않다는 거죠. 브루스포스는 진짜 무작위니까 엄청 많은 수를 해야 되는데 원래 브루스포스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게 그런 식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엔트로피가 별로 높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엔트로피 관점에선 그런데 이거 지금 대부분 털리는 거 보면 브루스포스 공격도 사실 힘들어요. 요즘 뭐 로그인 제한 몇 번 걸리고 해서 사실 브루스포스로 털리는 거는 적어도 브루스포스 것도 안 해놓은 사이트들이고 네이버 같은 데 다 돼 있고 그러면 결국 털리는 건 뭐냐면 정확히 일치하는 비밀번호를 똑같이 썼을 때밖에 없어요. 거의. 뭐 그렇긴 하죠. 숫자를 이긴 하나인데 뭐 물론 그런 브루스포스로 숫자를 하나 더 추가해보고 할 수 있지만 경우의 수가 뭐 10개만 돼도 당장 이 사람 컴퓨터 자원을 시간을 뭐 텀은 10초씩 주고 해야 되는데 해커 입장에서는 애가 뭐 엄청 유명인이면 하겠지만 유명인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냥 동일 공격으로 사이트가 뭐 1000개, 10,000개를 다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한자라도 틀려야지 그나마 그 위험에서 벗어나는 거지. 잘은 모르겠어요. 별로 공감은 아니, 똑같은 비밀번호 하는 것보다 낫잖아. 근데 그냥 패스워드 50자 하고서 원패스워드 쓰면 절대 뚫릴 일이 없잖아요. 근데 원패스워드 이론적으로는. 아니죠. 원패스워드를 쓰고 비밀번호를 똑같이 해요. 50개 사이트, 100개 사이트 그러면 그거는- 문제잖아요. 그건 문제죠. 근데 원패스워드를 쓰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있긴 그런 사람이 하군요.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겠네. 있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결국 네. 원패스워드가 있을 수 해결해 주는 어렵네. 게 아니라 아. 사이트마다 비번을 다르게 해야 되는데 그렇긴 하죠. 이제 사이트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애플도 털리고 계속 털려서 투팩터가 제일 좋은데 한국 입장에서는 약간 오히려 덜 털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근데 어차피 애플이 털렸으면은 그건 별로 의미 없을 것 같은 게 애플이 대문자 한 글자 반드시 넣어야 될 거거든요. 애플 맞아요. 애플 제가 규칙이 그거 있어요. 보니까. 이상한 규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플도 엄청 짜증나. 음. 그래서 맨날 까먹으면은 대문자를 어디다가 집어넣는데 모르겠어.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네이버나 애플이나 유명한 사이트 기준으로 사실 비밀번호를 하나 만들고 그걸 다른 사이트에 돌렸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애플은 거꾸로 말하면 사실 털리기 굉장히 쉽긴 했었죠. 왜냐면은 모바일 위주다 보니까 자동 완성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원패스 쓰는 과정에서 또 돼요. 원패스 설치하기 전에 이제 또 그거 넣으려면은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이제 5 쓰셔가지고. 뭐 그렇긴 한데 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함정에 빠지기 쉬운 단계였고 지금은 뭐 지문이나 페이스 아이디 써서 그나마 낫긴 한데 그게 안 되는 환경에서는 오히려
자꾸 이제 비밀번호 쉽게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이트인 거죠. 애플 같은 경우는. 패스워드가 사실 처음부터 자동 완성이 됐어요 거의. 그렇긴 하죠. 복사도 되고 마스터 패스워드는 털릴 수 있었어도 음. 그러니까 뒤에서 쳐다보거나 CCTV로 근데 이게 가려져 있어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드로이드가 늦게 만들어진 거지. 아무튼 근데 이게 약간 사람들 인식의 문제라서 저도 이제 새로 오신 분들한테 원패스워드 비밀번호를 다른 사이트랑 똑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분이 진짜 그렇게 했는지도 의심되고. 알 수 없죠. 아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뭔가 강제하고 싶긴 해요. 원패스워드에 그런 기능이 생기면 좋겠어. 원패스워드 연결하고 이 사람은 계정 비밀번호를 즉 쓰는데 마스터 패스워드랑 똑같으면 원패스워드를 잠가버렸으면 좋겠어. 아무튼 지금 이거 듣는 분들은 사이트마다 비번을 똑같이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이건 그렇죠. 엔트로피도 없어. 엔트로피 엔트로피 1이에요? 빵이에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없다고 그러니까. 봐야죠. 사실 뭐 그렇긴 하죠. 이건 지금 소프트웨어 한멸감보다 더 심각한 문제.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죠? 패스워드 한멸감인가? 비밀번호 한멸감인가? 이제 이건 비밀번호를 똑같이 쓰는 거에 대한 한멸감. 그럼 글 하나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일반인들의 인식 수준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그거 써도 나만 욕할걸요 아마. 네이버 예로 들면 네이버 편든다 그럴 거고 애플면 애플 하면 애플 빠들이 와서 뭐라고 안드로이드 하면 안드로이드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그렇게 어그로를 끌어서 인기를 얻는 거라고 하셨지 않았나요? 그건 유튜브. 저는 제가 기억나는 사례 중에 하나가 KT였던 것 같은데 KT가 패스워드를 바꿀 때 제가 왜냐면 KT에서 거의 로그인 할 때마다 패스워드 바꾸거든요. 패스워드 찾기로 바꾸시는 그게 건가? 왜 뭐 그런- 재설정? 찾기로 바꾸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로그인을 그걸로 해요. 그러니까 제가 로그인을 패스워드 찾기로 로그인한 거예요. 네. 근데 다음에 로그인하면 로그인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패스워드 찾기로 패스워드를 바꿨잖아요. 네. 그럼 저는 원 패스워드에서 제일 긴 패스워드를 잡아버려요. 그럼 뭐 예를 들어 그 64장가 지금 그렇거든요. 그걸 집어넣으면은 이 추정컨대 이 올레 사이트에서 올레 지금 아니죠. KT 사이트에서 글자를 잘라먹는 거예요. 잘라 먹은 채로 경고를 안 주고 그냥 저장을 저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네. 다음에 로그인 하려면은 그 세션은 유지가 돼 있는데 다음에 로그인 하면은 이게 틀리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패스워드 찾아. 귀찮으니까 그거를 잘라서 저장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네. 그럼 또 그냥 넘어가요, 저장해 놓고서. 그럼 돼야 되는데 또 가면 안 돼. 이걸 또 까먹어. 그럼 다음에 가면 또 그렇게 돼 있어. 그렇게 한 5-6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어떤 사이트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장이랑 로그인이랑 제한이 똑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제한이 원래는 다르게 먹어요. 맞아, 원래는 그 이제 비밀번호 변경을 하면 세션이 풀려야 되는데 보통은 그렇잖아요. 근데 여긴 또 안 풀리는 거죠. 그걸로 로그인까지 해버리니까 이제 계속 문제가 됐던 거죠. 총체적인 난국이네. 그럼 이제 바꿔도 모르는 거야 나는 내 패스워드를. 오히려 보안에 약간 좋은데? 매번 로그인할 때마다 비번을 바꿔도 사실상 투팩터 인증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KT가 노린 거 아니야? KT를 매번 그 전화 인증을 해서 하잖아요. 네.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KT나 이런 데는 그나마 붙여넣기라도 돼서 다행이죠. 붙여넣기 안 되는 데도 있어. 자, 미래에셋 대우 이런 거 은행 거는 무조건 안 되는데 미래에셋 대우가 그래요. 비밀번호를 변경할 때는 엄청 길게 쓸 수 있어. 로그인할 때 안 돼. 몇 자에서 잘렸는지 몰라. 아이고. 지금 아이고. 진짜. 그래서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공인인증서 원패스워드 쓰는 사람들의 제일 쉬운 패스워드는 공인인증서 패스워드일 가능성이 높다. 공인증서 그나마 발전했어요. 옛날엔 공인증서 비밀번호 제약 없었는데 특수문자 써야 돼요 이제. 발전인가요? 네? 발전이라고 봐야 되나? 뭐 하나라도 추가했으니까. 오히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쉬울 수 있다. 근데 공인증서 뭐 1년에 한 번 무조건 리셋이고 파일도 맞아. 있어야 되고 약간 제약사항들 근데 계속 추가하는 거죠. 얘야말로 무작위 공격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나? 되죠. 되죠. 로컬에 있으니까 파일만 사실 가져가서. 보스 없이 그렇죠. 무작위 그리고 그게 있거든요. 공인인증서들은 보통 걔네가 플러그인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사이트 자체에서 5회 실패라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거를 저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디 패스워드 실패 체크하는 거 다르게 공인인증서 로그하는 부분은 4번 실패하면 그냥 껐다 키면은 처음부터 하거든요.
아 정말요? 네. 해봐요. 그걸 몰랐네. 은행권 사이트에 ID 패스워드 빌고 나면 뭐 메테오 리셋됩니다. 네. 공인증서 없어 그런 거. 제가 이거를 아. 왜 이런 걸 아냐면은 엄청 삽질을 하는 게 제가 맥에서 윈도우를 쓰면은 이게 맥에서 그 한글 입력기랑 영어 입력기랑 안쪽에서 윈도우에 있는 입력기랑 이게 막 이상하게 꼬여요. 그러면 내가 입력을 하는데 걔네가 또 키보드 플러그인 이상한 거 깔려 있잖아요. 그쵸. 내가 이 쿼티로 치고 있는지 드보라가 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아. 계속 바꿔서 조합을 바꿔서 해보다 보면 근데 또 바뀌어 있거든요. 어떤 것들은 강제로 시프트 누르는 것처럼 작동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드보락을 쓰셨어요. 원제가 거기에 있다. 그리고 심지어 사람이 맞췄어야지. 심지어 제가 예전에 만든 패스워드는 이 한글을 기준으로 패스워드를 만들었거든요. 그럼 내가 이거를 한글로 만들었는데 드보락으로 만들었는지 쿼티로 만들었는지 모르는 거죠. 아이고. 그 조합들을 뚫고 지나가야지. 그 힘듦을 다 1년에 한 이겨내고 번씩. 드보락을 쓴다는 게 아니 대단하네. 1년에 2번씩이지. 아 근데 안 키면 되니까 윈도우 안 은행용과. 쓰니까 거의.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갱신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발급 받아야 될 거 아 아니에요. 너무 싫어 그거. 그냥 쿼티를 쓰면 되잖아요. 지금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번에 맥북 업데이트 됐거든요 어제. 네. 그 터치바 없는 맥북이 이제 없어졌어요. 13인치. 네, 제 거. 제가 쓰고 있는. 저도 이거 그러는데 음. ESC 때문에 이거 적응 안 하던 사람들이 이제 끝났어요. 적응 기간을 애플이 줬는데 적응 못했으니까 이제 리눅스 가든지 적응하지 돼요. 못한 너희는 이제 아니면 아이맥을 망해라. 쓰든지. 요즘도 다운돼요? CP는 뭐예요? 몇 터치가예요? 아니 터치바 아닌 거. 여기 적응 못했는데 다. 아니 저는 적응 못해서가 아니라 회사 분 거랑 바꾸느라 작은 걸로. 아이고. 저는 사실 터치바가 훨씬 편해요. 아, 그래요? 패스워드 로그인할 때 지문 인식 있어서. 근데 네. 터치바 아직도 다운돼요? 잘 안 돼요. 어차피 터치바 쓸 일이 없어요. ESC 먹통되는. 자주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안 써봐서 잘 드보락 모르겠어요. 이런 거 이제 없어질 거예요. 맨날. 아니 안 없어져요. 이거 다양성을 존중해야지. 아주 애플이 강제로 없애버릴걸요? 나는 키보드 지원해서. 네, 입력기 여기- 못 쓰게. 여기 드보락이 인쇄된 맥북이 나오면 그걸 살 것 같아. 응? 아니, 10만 원 더 주고. 그럴 일 없어. 왜냐면 애플 입장에서 사실 입력기 엄청 위험한 놈들이에요. 왜요? 비밀번호 키를 다 음. 가져가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 엄청 위험한 애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애플이 잘 만들어줘야지. 너무 소수자를 무시하고 있어. 응? 이게 사실은 드보락 문제는 없어요. 드보락 문제는 없고 드보락이랑 한글 자판을 같이 쓸 때가 문제인 거예요. 한글 자판의 문제야. 모르겠어. 학교님이 이거 소프트웨어 환멸가처럼 이야기를 해봐요. 네? 키보드 환멸감. 제목을 다 환멸감으로 해야 되겠어요. 이거. 환멸감 너무 강한 번역 같기는 한데 환멸감이란 단어가. 그 영어 그거 쳐보니까 뭐 마취라고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뭔가에 지금 소프트웨어 세상이 약간 붕 뜬 느낌이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의 이 글을 쓰신 건데. 이거 약간 개발자분이 쓴 거죠? 그렇죠. 엄청 개발적인 이야기만. 사실 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뭐 예를 들면 그 업데이트는 계속 이루어지고 하드웨어도 계속 바뀌는데 정작 그 웹페이지가 뜨는 속도는 거의 비슷하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죠. 근데 이분이 약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그러면서도 계속 개선된 사항들이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혹은 우리가 이미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 과거의 전에 것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건지부터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환멸감이라는 글이 있잖아요. 유명했어요. 네, 링크는 여기 한동안? 낙교님 네. 해주실 거고. 한동안 이제 인터넷에서 돌았던 글이고 이제 박현우님이 번역을 해주신 덕에 많은 한국 분이 읽을 수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읽으면서 약간 이제 부정적으로 저한테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를 하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과거에 불편했던 것들이 개선됐을 텐데 그것들을 무시한 채로 그냥 하드웨어는 매년 새로 나오면서 돈은 계속 받아먹고 그런데 웹페이지 뜨는 속도는 여전히 느리고 뭐 애플리케이션 실행되는 속도는 여전히 똑같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게 조금 어불성설 아닌가? OS 용량은 엄청 크고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약간 전 이걸 보면 그 생각이 들었지. 낙교님이 쓴 건가? 네? 왜요? 낙교님 약간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이맥스 쓰면서 이제 아이 저 옛날 거에 계속 아. 머물러서 새 거에 좋은 장점을 못 받아들이고 이거 걔가 느린 것만 보이는 거지. 변명을 들어봅시다. 그리고 막 맥북 에어도 옛날 거 쓰면서 에. 굳이 옛날 게 좋다 그러고 막 아. 새로 나온 맥북은 뭐 무겁기만 하고 뭐 근데 이번에 맥북 쓸모없다고 에어도 업데이트 됐잖아요. 느리다고 막 계속 업데이트 됐어요? 에어 업데이트 된 거 아니었어요? 무슨 조금 말인지 됐어요 조금.
저는 어차피 11인치이기 때문에 그 업데이트랑 아무 어쨌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새로 나온 기계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네. 맥북 에어 아직도 옛날 아이폰도 게 저 뭐야? 아니에요, 저 싫어하지 않아요. 저 아이폰도 이번에, 지금- 지문 인증 안 네. 되는 거. 저 이번에 헤드폰도 나오자마자 샀는데 그거 새로운 사셨어요? 기기 좋아해요. 보스? 네. 아니 그것도 보스가 안 바뀌기로 유명한 회사잖아요. 네, 네. 디자인도 잘 안 바뀌고 옛날 스타일로. 근데 이번 건 좀 바뀌긴 했더라고요. 근데 그 소니 300? 네, 소니에 700, 비하면 NCH 아직 700. 별로죠. 700? 네. 왜 그거 노이즈 캔슬링으로 안 사셨어요? 노이즈 캔슬링이에요. 그래요? 네, NC가 노이즈 캔슬링이잖아요. 노이즈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700. NC700이에요? NCH 700. NCH? 그거는 QC랑 뭐가 달라요? 몰라요. 비싸요. QC가 더 비싸요? 좀더 아니 NC가. 근데 NC가 이제 있어요? 그게 연속화된 모델인지에 대해서는 네. 시리즈 L에 대해서는 부정을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좀 더 고급 모델? 좀 더 5만 원 비싼 모델? 오. 그거예요. QC나 AC 시리즈가 네. A 시리즈가 너무 못생겼어요. 음. 그러니까 소니가 지금 만든 거는 IU 막 쓰고 나오는데 노이즈 캔슬링도 잘 되면서 엄청 이쁘거든요. 근데 보스 거를 쓰면 완전 아저씨 같아요. 보스 건 진짜 보스 QC35는 집이랑 비행기에서만 써야 돼요. 그래서 NC 나온 거 보면 디자인이 약간 있긴 한데 네. 그래도 뭐 소니 꽤 거에 예뻐졌더라고요. 그래도 아. 소니 거엔 좀 못 버텨요. 그래서 NCH 쪽이 광고도 보면은 다 밖에서 쓰고 있는 걸 강조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 쉽게 말하면 그런 것도 있을 것 근데 같아요. 보면은 그래도 근데 보면 광고가 좀 이상해. 광고가 그 노이즈 캔슬 헤드폰 쓰고 가서 여자분이 생선을 사는 그거 요즘 그건 다 되니까 또 탁탁 터치하면 외부 소리 다 들어오게 해주는 그게 그런 게 그것도 되니까. 기술 부족해. 소니 건 이렇게 손을 대면 외부 소리가 들려요. 네. 음, 보스는요? 몰라요. 무슨 그런 거 없을 것 같은데 있을 수도 있는데. 있겠죠. 저는 그런 거 관심 없고 그냥 노이즈 캔슬링이 좋아서 한 거라서. 근데 저는 사실 조금 회의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밖에서 헤드폰 쓰는 것 자체는 거의 목숨 걸고 쓰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면 저도 이제 QC30 되게 좋아해서 많이 썼는데 네. 그냥 밖에서 쓰면 사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쵸. 저 예전에 대학로에서 그때는 그런 어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이어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편의점 앞에 서 있었는데 뭐가 이렇게 등 뒤에 느낌이 약간 쎄한 거예요.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커다란 그 편의점 그 탑차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게 제 진짜 5cm 옆에 와. 뒤가 탑차 뒷모딱 있는 거예요. 후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이제 옆으로 피했는데 죽을 뻔한 거죠. 네. 아무튼 그런 거 다시 조심해야 소프트웨어 한멸감 돌아가. 뭐해 어디까지 간 거야 우리? 이 낙견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글을 볼수록 네. 낙견님 생각만 나. 아니라니까요. 심지어 여기 에디터 비교한 것도 있어요. 어제도 비교한 거 있죠. 에디터 비교한 거. 요즘 나온 입력기는 이맥스보다 음. 입력 지연이 심하다. 에디터 중에 최악이라고 생각되는 이맥스보다 심하다는 거 같은데. 이맥스가 좋은 거죠. 이제 이맥스가 지연이 진짜 심각했던 거지. 그렇지. 이맥스 무겁기로 유명하잖아요, 사실. 아니에요. 이맥스 그 CLI 쪽에서는. 아니에요. 그게 그거는 약간 오해가 있어요. 이맥스 자체는 엄청 가벼운 에디터죠. 근데 플러그인 다 붙여서 써야 되잖아요. 안 써도 안 돼요. 붙이고 쓰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제 급할 때는 마이너스 Q 옵션 써서 이게 다 빼고 실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있네요. 네. 네, 뭔가 그러니까 무겁다는 느낌이 있기는 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쓰긴 하죠. 근데 약간 그거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분은 뭐 슬랙도 지금 리소스 많이 먹는 거 유명하고 네, 뭐 네. 하는데 근데 슬랙이 그러면 그 리소스 안 먹게 개발하려고 엄청 늦게 개발해서 슬랙이 지금 나오면 지금 그 사이에 썼던 사람들은 다 옛날처럼 이메일로 일해야 되잖아요. 물론 잘 만들 수는 있지만 이분은 약간 완전 개발 입장에서 하드한 개발자인가 봐요. 네, 그러니까 뭔가 글 전반에서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뭔가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비즈니스- 나태하게 개발하고 있다. 그것도 있고 그런 너무 얘기들을 비즈니스 위주로 개발하고 있다. 음. 비즈니스 성과를 위해서. 돈만 벌면 되지 뭐라는 네. 그런 얘기들. 그렇죠. 돈 말고 뭘 더 해야 되나요? 이분은 돈 말고 이분은 이제 돈 말고 약간 소프트웨어 자체의 완성도, 성능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맨 마지막에 이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선언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진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너덜거리는 도구 위에서 간신히 비즈니스 목표만 충족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지역 최적화에만 얽매여 아무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그런 곳에서요. 여기에 익숙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비즈니스적인 것만 충족하고 개발적으로 엄청 좋은 것들을 안 만든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도 모르겠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저한테 공을 던지시네요.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한다고. 네, 그럴 것 같아서 공을 던졌습니다. 글쎄요. 이 중간에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도커를 까가지고 제가 울컥했는데 리눅스에 가상 머신을 넣은 다음에 도커를 가상 머신에 넣었는데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이랑 이런 실행 환경들을 깨끗하게 치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상황이 거지 같은데 아이, 그걸 이불로 잘못됐네. 덮어놓은 거다. 잘못됐네요. 꼭 읽어보셨어야죠, 글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뭔가 너무 일반화해서 그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 그런 것들은 크게 부각시키고 그렇죠.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그런 거 거기에서 얻는 장점들은 애써 무시하는 느낌도 들죠. 작가님이 날마다 말하는 거랑 약간 반하는 것도 있어요. 응?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멈춰 분석할 시간이 없어서 새 걸 사면 되는데 왜 그러냐는 식이죠. AWS 인스턴스에 문제가 생기면 지우고 새로 띄우면 되죠. 프로세스를 재시작하고 데이터베이스 내렸다 올리면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옛날에는 막 문제 찾아가지고 뭐 며칠이 걸리든 그쵸. 장애 상태에서 네. 했는데 요즘에 AWS는 그냥 장애 생기면 빨리 내려서 빨리 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좋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약간 옛날 사람인 거죠. 문제를 무조건 나는 분석해야 돼. 비즈니스고 뭐고 물론 비즈니스 중요하지만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공감하는 건 하나 있어요. 뭐요? 빌드 시간. 빌드 시간? 제가 iOS 스위프트 개발할 때 네. 스위프트 애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오브젝티브 C보다 빌드 시간은 더 느려지고 막 컴퓨터는 힘들어하고 그게 얼마나 느려진 거예요? 빌드가 엄청 심각할 정도예요. 엑스코드 개발하다 보면 진짜 심각할 정도로 느려요. 막 컴퓨터는 많이 쓰고 네. 빌드가 힘들 정도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열받고 그러면 더 느려지고 그러니까 컴파일러 최적화가 안 되는 옛날 초기 시절에 C를 쓰는 느낌? 그러니까 그때는 C의 컴파일러가 새로 나올 때마다 개발자들이 엄청 좋아했잖아요. 네. C 컴파일러가 새로 나오면 엄청 빨라졌으니까. 빨라지니까. 근데 지금은 스위프트도 약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시기인데 스위프트도 iOS 개발 속도 따라서 빨리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스위프트의 기능도 지금 계속 추가하고 있고 그래서 최적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느껴질 느린. 정도는 아니고 여전히 옛날 오브젝티브 C보다 느린 것 같고 그래서 아이맥에서 빌드 하시는 거예요? 아이맥 그래서 그때 제가 아이맥 썼던 것도 적어도 스로틀링은 안 걸리니까 근데 어쨌든 아까 적어도 애플은 그거 해줬으면 좋겠어. 아이폰 개발자들을 위해서 뭐를 해줘요? 컴파일러 빌드 시간을 높이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환멸감 이분이 주장한 것처럼 내가 힘든 거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일견 수긍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도 이해가 되지만 이제 너무 싸잡아서 비난 쪽으로만 글을 썼다 이런 부분이 맞아요. 느껴져서 저는 이해는 안 돼요. 이해는 안 되는데 이맥스를 까서 아니요. 이맥스를 깐 게 아니죠. 이맥스를 좋다고 한 거지. 왜냐면 아니라니까요. 이맥스가 잘 생각해 제일 보세요. 느렸어도 그 다음에 나온 것들보다 다 빠르다는 거잖아요. 어떤 것보다 빠르다는 근데 거잖아요. 비교 군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맥스는 막 CLI고 그런데, 아니 방금 인정했어. 이맥스가 느렸어도 그러니까. 그건 느렸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뒤에 나온 것들보다 빠르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생각해봐요. 지금 새로 자동차로 치면 새로 뭐 티코 같은 차가 나왔어. 얘가 느리다는 걸 비교해야 되는데 지금 제일 빠른 페라리랑 비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연차 중에 제일 느린 애랑 비교해야지. 제일 그러니까 느린 애보다 더 느리다. CP님 비교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지금 새로운 뭐 자동차가 하나 나왔어. 근데 이게 얼마 전까지 느리기로 유명했던 무슨 마차보다 더 느리다. 이렇게 비교하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세대가 완전히 다른 건데. 지금 CL 페라리 우리도 911보다 거죠. 느리다 이러면 누가 그렇지. 아니죠.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실제로 느리다고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마차보다 페라리가 느리다. 라고 느리다고 주장하는 하는 거죠. 거예요. 아니, 네. 근데 비교감이. 마차라는 게 굉장히 느린 수단이라는 거죠. 근데 그리고 어쨌건 더 느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차라고 하진 않았죠. 이맥스를. 이맥스는 전 세대 빠른 에디터니까. 군이라고 얘기한 거죠. 전 세대에 있는 것은 다 빨랐으니까. 그래 영어를 한번 분석해봐요. 빠른이라는 게 있었는지. 뭐 아무튼 그리고 이맥스는 좀 신뢰가 안 가. 드보락이랑 학교님이랑 계속 같이 하다 보면 오타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래요? 곳곳에 막 오타가 막 낙교님이 손댄데 거의 모든 오타가 다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저는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프로그램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낙교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낙교님의 에디터와
키보드와 낙교님의 다 이게 뭔가 버무려진 그 거 환상의 조합이군요. 네. 일종의.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오해를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오타를 안 쳐야 되고 음. 파이어폭스도 쓰면 오타 치는 건가? 그런 생각 들어. 팝폼은 약간 오타를 불러일으키긴 해요. 저한테는. 아 그래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 그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뭐요? 줌이라는 그 화상 아, 채팅 앱이 네네. 있었잖아요. 화상 끝난 컨퍼런스 앱인가요? 아 잠깐만요. 이거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었어요. 네. 소프트웨어 환멸감 이 글이 엄청 흥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흥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공유하던데. 저는 안 좋은 쪽으로만 공유를 받아서 어쨌든 공유만 하면 뷰가 얼마 나와서 돈을 얼마 벌었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 원글은 어디 있는 글이에요? 미디엄인가? 몰라요? 원글 링크가 있나요 여기? 네, 원글 링크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맨 아래에 있나요? 아 밑에 있네. 아 코멘트 10개나 그냥 달렸네. 개인이군요. 아 여기 오, 구글 네. 광고도 없어요? 파트리온이 엄청 많은데요. 101분이나 있는데 패트리온 아 밑에 $620 월. 우와. 620달러 60만 원? 뭐 하시는 60만 원. 분이지? 약간 이거 추이를 보고 싶다. 이 글을 쓰고 늘어난 이 글을 건지. 쓰고 나서 네, 이거 그걸 찾아봐요. 뭐요? 캐싱된 페이지. 궁금하다. 그러면 이분 이거 쓸만했겠다. 근데 이분이 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오픈 소스를 하시는 분 같은데 여러 가지 만드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아마 후원 받으시는 것 같아요. 뭐 이것 때문에 후원을 받으신 건 아니고 당연히. 그러겠죠. 네. 근데 아무튼 좀 그런 거에 엄청 민감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재밌네. 깃헙 까는 글도 쓰셨네. 아 그래요? 최근에 깃헙 리포 디자인이 별로다. 다시 만들어야 된다. 아 그래요? 네. 아 이분 약간 까기 전문인가 보다. 이거 막 까야 된다니까. 까기로 전문. 근데 이 글도 음. 2018년 9월 글이에요. 아, 그러니까. 오래됐구나. 번역하면서 국내에서만 근데 올렸을 당시 보면 레딧이나 해커랭크 쪽에는 댓글 반응은 좋은 편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나 보다. 신기했어요. 뭐지? 다들 찐 개발자라. 아니죠. 기존에 이제 회사에서 비즈니스 로직만하고 최적화 못하고 기술 부채만 쌓여가는 와중에 이런 글을 보면 좀 공감도 갈 것 같아요. 네. 전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뭔가 이게 공유돼서 사장님도 봤으면 좋겠고 그런 거 아닐까. 그런가? 우리 성향에서 많이 갈리긴 하잖아요. 뭐 프로그래머 분들도 성향이 굉장히 다르긴 한데 다르죠. 비즈니스 쪽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반면에 이제 비즈니스 쪽은 전혀 관심 없고 나는 소프트웨어만 관심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굉장히 힘들어하죠 보통. 그리고 같은 관점에서 뭐 레일즈 같은 것도 훨씬 더 이제 비즈니스 시중된 경우가 많았던 것 같긴 하거든요. 미국 같은 데서 특히.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잘 못 버틴다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군요. 줌 이야기 해주세요. 이제. 네. 줌 좀 심각한 것 같아서 그래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줌이 이제 이틀인가 3일 전에 그러니까 이게 줌이라는 거는 화상 컨퍼런스 앱이거든요. 상장도 했었죠. 네. 그래서 상장 회사예요. 네. 카메라 쪽을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켜면 근데 얘가 무슨 짓을 했냐면 보안 취약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안 취약점이 조금 심각해서 제가 얘기를 해보면 이게 우선 맥 버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네네. 줌 맥 버전에. 맥 버전에서 일어난 일이고 잠시만요. 제가 이거 네. 잘 모르겠어요. 취약점이 일단 이게 줌이라는 게 웹사이트랑 인티그레이션 가능한 기능이 있나 봐요. 근데 어떤 웹사이트가 사람이 접속을 하잖아요. 그럼 접속한 사람이 강제로 자기네가 호출하는 줌 콜에 응답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강제로 응답하게 만드는 그런 취약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줌 인티그레이션이 있고 웹사이트 뭐 만든 사람이거나 아니면 회사가 그 접속자한테 줌콜을 요청을 하면 한 사람 그 웹사이트 들어간 사람은 그 응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또 문제는 이거를 계속
하고 사람이 계속 거부하려고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맥 자체에서 어떤 서비스 거부 그런 기능이 있나 봐요. DOS라고 여기 표현을 해놨는데, 그래서 Denial of Service. 근데 이것도 허용하도록 바꿔버릴 수가 있대요. 그 아마 보면 그 허용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 실행하면 그런 거 뭐 허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인 것 같고, 마지막이 제일 충격인데, 설치한 다음에 만약에 언인스톨 하잖아요. 그래도 그 개인 컴퓨터에 웹서버가 남는데요. 로컬호스트 웹서버가 남아 있어서, 그래서 줌 클라이언트를 언제나 다시 설치해 버릴 수 있다고. 웹페이지 방문하는 즉시 그 백그라운드에서 그런 걸 할 수 있게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됐고, 줌이 서둘러서 이 부분을 계속 고친다고 해서 뭐 어제까지도 계속 업데이트를, 최신 업데이트 막 그 무슨 장애 리포트 쓰듯이 그 블로그 글에 계속 업데이트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이었어요. 줌이 그 제가 알기로는 조금 화상 채팅할 때 그 화상 화면이 잘 보였어요. 깨끗하게 다른 애들보다. 빨라요. 구글 행아웃이나 이런 거 다 써보고, 저희도 이제 요즘 가끔 줌 쓰는데 해외에 있는 분이랑도 그렇고 구글 행아웃 뭐 이런 거 다 써봐도 줌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짓을 근데 뭐 의도일까? 아니, 실수일까? 실수겠죠. 그리고 엄청난 거는 아니잖아요. 사실 이렇게 뭐 자동으로 깔리고 내가 봐지는 건가? 그러니까 앱을 깐 적이 없으면 우선 발생 안 하고, 앱을 깔았으면은 요청을 하면 그 사람 링크를 주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 사람이 줌 URL을 주면 그쵸. 그 사람이 그걸 눌러서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지면서 음. 그런 거 같은데 저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저도 잘 이해 못했어요. 지웠다가 이제 다시 하는 거는, 지웠다가 다시 설치할 때 원래 권한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 권한을 안 물어보고 그냥 패스하고, 이런 거 약간 문제였던 것 같고. 근데 이거는 그러면 누가 악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줌이 악용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아니면 줌 인티그레이션을 설치한 그 어떤 웹페이지? 그걸 만든 사람들이 악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 뭐 이거를 뭐 해킹해가지고 뭐 원격에 있는 사람이 이걸 갖다 쓰고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진 네, 않죠. 그냥 뭔가 네. 소프트웨어적으로 안 물어보고,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애플이나 iOS나 뭐 맥 OS 보면 뭐 할 때마다 권한을 다 물어보는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스크린 캡처하는 건 권한을 안 물어봐요. 네.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생각하면은 네, 약간 그 정도 위험하긴 한데 어쨌든 패치는 잘했다고. 그쵸. 스크린 캡처는 왜 안 물어보는지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어. 엄청 위험한데 비밀번호 다치고 맥이 참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어.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회사의 분들 보면 이런 줌 사건 보면 또 그거 할 것 같은데요? 카메라 가리는 거. 저 해놨어요. 붙여놨어요. 아 그래요? 네. 낙교님도 해놓으셨잖아요. 저는 그냥 스티커 붙여놨죠. 그러니까 아예 안 쓰니까. 전 안 해놓는데 이런 거. 나는 해봐라. 봐봤자 뭐 나한테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사실 뭐 그렇긴 한데. 그렇네요. 근데 줌 많이 쓰시나 봐요? 회사가 외국이랑 같이 있어서. 저희는 많이 쓰는 건 아닌데 사실 저희는 요즘 행아웃으로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오히려. 가격 때문에 그래요? 줌 가격을 잘 몰라서. 가격인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최근에 저희 이제 화상 채팅용, 화상 컨퍼런스용 기기를 샀는데 그거가 아마 그 구글 행아웃이랑 잘 붙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구나. 줌이 그냥 1대1 미팅은 공짜네요? 네네. 1대1은 공짜예요. 뭔지 모르겠어. 호스트 업투 100 파티시펜트 100명의 참가자까지 호스트 업. 100명이나? 근데 1대1이 공짜라 그랬는데? 아유, 잘 모르겠어요. 영어가 약해. 영어 공부하시잖아요. 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이게 단가요? 또 쓴 거 없었나요? 맥북 소규모 업데이트? 뭐 그쵸. 터치바 없는 거 아까 얘기하셨고. 네. 그리고 그냥 맥북이 단종됐어요. 네. 그냥 맥북 맥북이 있는 게 좀 단종되었고. 이상했죠. 그리고 이제 그때 시피님이 한번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에어랑 맥북 프로랑 점점 차이가 없어진다고 가격 차이도 많지 않고 했는데 요번에 이제 맥북 프로는 10만 원 올라가고 맥북 에어는 10만 원 떨어지고 그래서 아니구나. 5만 원 맥북 프로는 5만 원 올라가고 맥북 에어는 10만 원 떨어지고 그래서 약간 격차가 벌어진. 맞아요. 맥북 에어 네. 가격을 약간 낮춰놨죠. 최근에 회사에서도 한 분이 맥북 에어 사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개를 들어보라 그랬는데 맥북 프로가 더 가볍다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100g인가 차이 안 나는데 아, 정말요? 그 차이를 100g 못 밖에 차이가 안 느끼고 나요? 두께도 그렇게 얇지가 않아요 맥북 에어가. 근데 성능은 맥북 에어가 CPU 자체가 엄청 떨어진 애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가볍던지 싸던지 뭐라도 해야 되는데 역시 다시 생각해도 살 이유가 없는데 이번에 좀 가격 차이를 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에어도 이렇게 잘 뜨거워져요? 이거는 CPU 자체가 좀 다를 거예요. 에어는 그래서 훨씬 뜨거워지기 나아요. 전에 성능 스로틀링은 맥은 뜨거워지기 전에 스로틀링을 걸어서 성능을 낮춰버려요.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훨씬 나요. 훨씬 나요? 제가 쓴 에어는 뭐가요? 11인치예요, 맥북이에요. 11인치 맥북에는 단종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계속해서 낙교님이 차라리 그거 써야 돼. 하드웨어 환멸감. 날마다 업그레이드만 되고. 네. 옛날 레티나 전 시절에는 화면도 안 뜨겁고 빨랐는데 요즘 거는 안 그런 것 같다. 괜히 레티나 하더니 느려지기만 하고 배터리만 많이 먹고. 그리고 맥북 에어에 트루톤 디스플레이가 탑재됐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거 아마 그 후얌야님이 좋아하실 소식인 것 같은데. 아 맞다, 그거 좋아하셨지. 네, 트루톤 전 그게 좋다고. 뭔지도 모르고 저도요. 차이도 모르겠지만. 색감에 민감한 분들이 또 계신 것 같아요. 아무튼 ESC 키 하드웨어를 좋아하던 분들은 이제 빨리 몸이 바뀌시고 또 그거 이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하드웨어 키를 누르면은- 터치바 위에다 얹어가지고 쓸 수 있는 뭐 그런 서드 파티. 킥스타터 하나 만드세요. 아니면 그걸 뽑아버리고 거기다 넣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터치바를. 뭐 이상한 거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러네. 근데 그것도 그렇고 한영키 전원도 빨리 사람 적응해야 돼요.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분명히 제 생각에 커뮤니티 스페이스 없애버리고 이제 무슨 입력기 써야 될 싫다. 시점입니다. 지금 적응하지 않으면 나이 들면 더 적응하기 힘들어요. 아니 근데 컨트롤 키 저는 컨트롤 키 바꿔서 쓴다 그랬잖아요. 컨트롤 키는 맥북이 네이티브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을 믿고 있어요. 컨트롤 키요? 네, 컨트롤 키 그 키보드 설정에 가면 한영 그 특수 키들의 위치, 내가 특수 키들의 기능을 무슨 특수 키로 쓸 건지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컨트롤 키랑 저는 한영 키랑 캡슐락이랑 바꿔서 쓰는 거라서 그렇겠네요. 그건 뭐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지금 그 캡슐락 자리에 한영키 쓰면서 그 마크다운 쓰면서 계속 실수해요. 그러니까 마크다운 슬랙 같은 데 쓰고 이제 그 백릿 3개 하고 밑으로 이제 시프트 엔터 해야지 네. 밑줄로 내려가잖아요. 그냥 엔터 치면 채팅 나가니까. 근데 그거 그냥 채팅 나가요. 계속 한영키 누르고 엔터 누르고 있어가지고. 왜냐면 백릿키가 지금 한영키에서 백릿키 안 먹잖아요. 기본으로 안 나와요. 먹죠. 네. 기본으로 그것 안 때문에 손이 계속 한영키 눌러서 백릿 하고 다시 한글 쓰려면 또 하고 해야 돼서 이것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할까요? 먹죠. 오늘은 네. 50분이나 녹화했어요. 아니 녹음했어. 녹화하려고 그랬는데 원래 근데 녹화요?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안 돼요. 카메라도 가져오셔서 낙교님 걸로 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